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공유지분 물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필자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듯 대법원 판례는 우리가 경매 물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매의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는 맹지와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에 대하여 독자들이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화책으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법원 1966년 3월 22일 선고 65-2618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 공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받은 후 그 토지상의 공유자가 새로 생긴 경우 새로운 공유자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토지를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갑으로부터 사용 수익권을 받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 후 갑의 토지를 을과 병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을과 병은 피고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당초 소유자인 갑에게서 정당하게 사용 수익권을 받았으니 철거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 그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은 후 종전의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한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용 수익권이 지분 가반수로서 결정된 것을 인정할 수 없는 한 종전의 사용 수익권을 새로운 공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은 피고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일일 겁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소유자와 피고가 사용 수익권에 관한 계약을 맺을 때 정지조건부 계약, 즉 특약을 체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가 궁금합니다. 자, 다음은 1990년 6월 26일 선고 89-24094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옹고와 피고가 일필지의 대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중 피고가 자기 몫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던 중 이 대지의 피고 지분만을 옹고가 경락 취득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구분 소유적 관계를 수평적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한 필지를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지만 각각의 토지에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각각 이치를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때 을 소유 토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때 구분 소유적 토지 공유자인 갑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려 했으나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권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없어 별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을에게 법정지상권이 없으니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갑과 을이 일필지의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평수로 사실상 불안한 다음 각자 자기의 돈으로 자기 몫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비록 위 대지가 등기부상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소유 건물과 그 대지는 옹고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대지의 피고 지분만을 경락 취득한 옹고에 대하여 그 소유 이 건물을 위한 간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을의 간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법원 1991년 8월 27일 선고 3703호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갑과 을이 토지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소유하고 있던 중 을 지분이 임의경매되어 병이 경락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때 이 토지를 경락받은 병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갑이 안 된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자,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경락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승계 취득이므로 하나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락자 병은 구분소유적 공유자인 을이 소유하던 쪽을 취득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승계취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처음 취득하는 것으로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 등을 말하고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그 권리를 승계해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대법원 1991년 9월 24일 선고 91-23639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온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가반수 지분을 갖지 못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임으로 타인의 임대한 경우 공유자가 수령한 임대차 보증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가 각각 7분의 6, 7분의 1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은 다음 7분의 1을 상속받은 피고가 5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을 7분의 6을 상속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자 7분의 6을 상속받은 원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습니다. 피고, 즉 7분의 1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반환 또는 배상해야 할 범위는 이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지 임대 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분 비율 상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임 상당액은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을 말하고 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한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했습니다. 즉 임대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지분 비율 상당액을 나눌 것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한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가지고 지분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보증금 5천만 원은 장차 임차인에게 반환할 성질의 돈이어서 피고가 그 보증금을 전액을 현실적으로 이득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면은 5천만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5천만 원도 지분 비율로 나눠야 할 것 같지만은 판결은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그 보증금을 유용한다면, 즉 누가 하든지 먼저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람이 임자가 되어버리는 형국입니다. 물론 이 판결에서는 이 계약이 무효여서 임차인에게 건물 명도를 구함은 변론으로 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판례는 우리 일반인의 사고와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법원일 수는 없으니까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 시간에 이어서 공유지분과 관련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고 경매와 관련한 건축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집을 몇 년 전에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1963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경매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담았습니다. 필요하신 독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자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내용이나 방송을 해줬으면 한 내용을 받아서 방송도 할 계획입니다.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를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라며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